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작은 소주제를 4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지금 이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계시는 한기총의 대표 목사님이십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너아라TV입니다. 너아라TV에서 오늘 보니까 교회 탄압이 시작됐다는 방송 주제를 올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에서 하나인 소망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드디어 공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이 누군가를 공격을 한다면은 첫 번째 타겟가 이 기독교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 대형교회의 목사님에 대한 비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정말 이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틈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이 맞배기 치기도 오히려 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고려연방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대대적인 이 종교와의 한반 전쟁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계엄령과 관련해 가지고 황교안 대표와 이렇게 연루됐다는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억울하게 이재수 장군을 죽였으면 됐지, 그것으로 부족해가지고 또다시 그 문제로 피를 보자는 것입니까? 자,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굉장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은 혁명이라도 이렇게 된다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이가 했지요. 자, 그럼 비상시국에 대비해가지고 군에서는 이 계엄령 문건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 그런 논리로 본다면은 이 작게 5027, 작게 5029 같은 것을 마련한 사람들도 다 지금 감방에 보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헌법 같은 경우에는 침략 전쟁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감방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촛불 시위가 그렇게 온 나라를 뒤덮었을 때 비상시에 대비해서 군이 계엄령을 검토를 한 것과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평양을 어떻게 접수를 하고 수복을 한다, 어떻게 공격을 한다, 이 계획을 마련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논리로 적용한다면은 이 작게 5027, 5029 마련한 사람들도 다 지금 감방에 넣어야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입니까? 뭡니까 이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자, 세 번째로 이 노란 딱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란 딱지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최근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식상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 우파들에 대해서는 노란 딱지가 대부분 많이 붙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 이 검찰의 감찰권을 법무부로 넘긴 것하고 그 다음에 특수부를 폐지한 것이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그런 방송에 대해서 제가 비판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비판 방송을 한 그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올린 제 영상은 100%가 예외 없이 노란 딱지가 붙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란 딱지가 붙었다는 것은 바로 이 광고 제재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노란 딱지가 붙은 영상은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 영상에는 노란 딱지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들이 대부분 붙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 제 영상들에서 광고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들은 사실은 다 이 100%가 노란 딱지가 붙은 그런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노란 딱지가 붙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광고가 붙었다면은 이 광고비를 적정하게 배분해 주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월 7일 이후에 제가 이 노란 딱지가 붙은 이 영상들은 광고가 나와도 거의 광고 수입을 배분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금년 5월 달부터 아마 이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10월 달에 와서는 완전히 규제의 절정을 이루면서 10월 달에는 광고 수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허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버티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보통 이 제재를 받게 되면은 제재받은 영상에는 조회수가 결코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노란 딱지가 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만 전후의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제 영상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외부로 많이 이렇게 퍼날라 주시기 때문에
구독자 수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버티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환율 문제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환율이 그 최고치를 1220원을 돌파했다가 대략 1210원 선에서 상당기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미중 간의 이 무역 분쟁이 스몰 D를 돌입하면서 약 한 10원 정도의 환율이 내려가지고 1200원 정도가 살짝 깨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대략 한 10원 이상 내리면서 환율이 1190원을 하향 돌파를 했지요. 자, 이 금리가 내렸다는 것은 미국의 통화 가치가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이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세를 놨는데 월세를 100만 원을 받고 있다가 월세를 50만 원을 받게 됐다는 뜻은 그 집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같은 논리로 미국의 금리가 인하됐다는 것은 미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강력한 통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환율이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또다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환율이 1170원대를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가 달러를 매수를 하라는 것은 이런 단기적인 몇십 원의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달러를 뭐 매수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북폭이라든지 이러한 위협에 대비해서 달러를 매수하라는 것이고, 그때가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이 환율이 내리니까 이 불안해가지고 달러를 팔까 살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히려 달러를 매수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달러의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사고 파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달러 매수라든지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달러를 오히려 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경제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트럼프가 통화정책으로 인해가지고 환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이 경제의 근본적인 이 펀더멘털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문재인이가 우리나라 경제에 다 말아먹었지요. 자, 그 단적인 예가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은 10개월째 우리나라 이 수출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최근 10개월 동안에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이면을 넘어서 보면 어떤 것입니까? 훨씬 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이에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나 그 평가 절상이 됐습니까? 한 8%, 9% 이상 평가 절상이 되지요. 그것까지 더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뉴스에서 말하는 그 두 자릿수의 수출 감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워낙 이 경제가 지금 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 자체가 평가 절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환율이 어느 정도 이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북폭이라는 위험성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언론에서 이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 언론들이 맥을 짚지 못하고 넘어가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쭉 이렇게 그 협상을 강조하고 있던 트럼프가 이 북폭에 대해서 강력한 신호를 발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 미국 간의 이 실무 협상이 결렬된 후에 북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 언론사별로 이 논지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이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말하기를 북한에 흥미로운 정보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일정 시점이 되면은 북한에 중대한 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미국 간의 이 협상이 잘 돼 가지고 경제 개발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다른 대목에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 북한에 흥미로운 정보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이 미국 간의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도 같은 논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에 흥미로운 정보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미국 간에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 일정 시점이 되면은 북한에 중요한 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만약에 그것이 미국 간의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개발이 되는 것이라면은 트럼프가 이 개발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재건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북한에 이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는 것도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 미북 간의 어떤 그 물밑 접촉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북한의 이 군사적인 도발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민주당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은 지금쯤 아마 북한과 큰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표면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은 트럼프는 전쟁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은, 트럼프는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 지금은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상황이라는 것을 트럼프는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트럼프는 지금 그 북한과는 누구라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쟁의 당연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트럼프가 막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가 이 전쟁을 막다가 결국 트럼프가 못 막아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트럼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한다면은 트럼프가 이 전쟁을 막고 있는 자기의 공시사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가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최근에 그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전쟁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누가 알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쭉 김정은과 이 사랑에 빠졌다. 김정은과 서로 존중하는 사이다.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고 이렇게 쭉 말을 해왔던 이 트럼프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저는 드디어 때가 다 됐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그 주목해야 될 트럼프의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전쟁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는 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트럼프도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전쟁이 없을 것이고,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전쟁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100% 핵을 내려놓지 않겠지요. 따라서 저는 이 북폭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유튜브 중에서 US 밀리터리라는 미국의 군사 뉴스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오늘 보니까 영국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호가 이 남중국 해로 곧 출항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이 프리킨함이라든지 프랑스의 전투함들은 이미 남중국 해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꽁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타조입니다. 이 얘네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위험이 닥치면 얼굴을 풀숲에 숨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위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도 지금 이 북폭과 관련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현 시점에서 북폭이 없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